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그저께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입맛은 돌아왔냐고 막 뒤통수 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다. 산다고 조금 바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한테 앞에 보니까 저 이민 관련 영상들을 보고 이메일이나 뭐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했던 이야기인데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민 신분이 해결되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어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니까 이건 뭐 내가 뭐 어디서 일해가지고 2,000불을 벌었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학생인데 그런 그런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저한테 소득이 생기면 어쩌나요? 그런 이제 걱정들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간단합니다. 돈을 벌면 돈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정 이상의 돈이 벌어졌을 때 그때 가서 걱정을 해도 되는데 그것조차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제가 이제 명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비디오를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체를 차렸잖아요. 자기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그 근로소득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이 뭐냐면 무슨 W2 이제 W2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월급 명세서 같은 거죠. 월급 명세서 이제 텍스 폼 같은 건데 그거라든지 아니면 1099라고 이제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이 이제 컨트랙터들이 받는 건 1099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받으면 W2라는 걸 받습니다. 근데 본인이 만든 사업체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분기나 아니면 연을 해가지고 그걸 다 결산한 다음에 그 사업체에서 배당 소득을 받으면 됩니다. 배당 소득을 받는다는 거는 여러분 사업체에 이제 투자를 한 거잖아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사시든 미국에 사시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만약에 받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에 대한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체를 다 굴리고 나서 그게 무슨 뭐 1년, 2년 안에 뭐 여러분한테 무슨 뭐 배당이 올 정도의 소득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든 뭘 하건 여기 온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하시면서 이거는 곁다리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건데 만약에 이 비즈니스가 잘 됐다. 잘 되면 그걸 다 결산한 다음에 배당 소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배당 소득을 만약에 본인의 사업체를 통해서 배당 소득을 받게 되면 그걸 이제 세금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1099 뭐지? 뒤에 뭐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텍스 폼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을 해가지고 컨트랙터로서 1099를 받는 거랑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당 소득을 받는 거에 대한 그 폼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고용하고 또 다 사업을 굴렸는데 돈이 많이 남았어. 그러면 본인이 100% 주주잖아요. 본인이 만든 회사니까.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뭐 투자자가 생겨가지고 그 지분을 또 나누는 그건 이제 회계사님하고 잘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배당 소득을 받아야 되면은 이걸 이제 세금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내가 이런 배당 소득이 있으니까 텍스 보고를 하게 ITIN 넘버,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고 ITIN 넘버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합법적인 어떤 그 워킹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도 텍스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 보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뭐 텍스 보고를 잘 하면 투자에 대한 배당 소득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세금 보고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사업체, 스스로의 사업체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본인이 뭔가, 내가 무슨 뭐, 나는 학생 신분이고, 나는 뭐, 일을 할 수 없고, 나는 뭐, 남편 따라왔는데, 남편은 H1이고, 나는 뭐, H4인데, H4는 일을 못하고,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해보고 돈 벌면, 너무 좋다.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많죠. 돈만 주면.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시라. 일단 한번 해보고, 되면, 유리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들 이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이민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이게 너무 퍼블릭한 거라서 말을 하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사업만 잘 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무슨 2,000불 뭐 2만 불 이렇게 벌었는데, 뭐 미국 뭐 이민국에서 본인을 단속하러 오거나, 본인이 무슨 뭐 미국 IRS가 국세청이 IRS 국세청이 거지가 아닙니다.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뭐 몇천 불 벌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민 신분을 변경하는데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절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그러니까 사업체를 만들어서 그 텍스 아이디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투나 이런 거를 뭐 그 전에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나는 막 이거 빨리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처럼 제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사업체가 잘 돌아가고 나서 그걸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또 다른 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막 불안하게 하는 이야기들 하잖아요. 니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할 건데, 니 이렇게 하다가 뭐 추방이다. 미국 이민국은 너무 바빠요. 그 무슨 단속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알바하고 있는데 여러분 붙잡아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생크터리 시티라고 하거든요. 생크터리 시티, 생크터리 스테이트. 그럼 뉴욕이나 뭐 캘리포니아나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미국의 주나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생크터리 시티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어떻게 뭐 캐시를 받고 일을 하다가 붙잡혔다고 해가지고 뭐 추방을 이런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불법 체류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은 생각보다 훨씬 여러분들한테 많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간에 이제 막 사람을 불안하게 하게 하고 사람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입을 그냥 함구를 해버리세요. 그냥 여러분 하는 거 하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뭐 이렇게 회계사님이 있고 뭐 변호사님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그냥 시간당 페이 드리고 제대로 상담을 받으세요. 제대로 상담을 받으시고 그 얘기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냥 그 얘기로 쭉 가시면 되고, 그걸 뭐 중간에 무슨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난 이걸 못해,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걸 못해,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나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이렇게 흔들리는 이야기나 뭐 아니면은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애플 주식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갑자기 뭐 무슨 애플 같은 그런 이제 트릴리언이 넘는 회사들도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그러면 애플이 망하진 않을까? 애플이 망할 일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그럴 일이 있을까요? 서서히 나중에 무슨 유행을 못 따라가가지고 서서히 어쩌다가 이렇게 꺾이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무슨 학생 비자를 받아서 처음 이제 미국에 오시면 성급하게 어떤 체류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큰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누가 뭘 해준다더라 거기에 이제 부하 내동 하시지 마시고, 절대 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했던 하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디서 이제 뭐 또 캐시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데 있으면 돈도 버시고 본인의 사업체를 통해서 그 사업체를 잘 굴려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잘 되면, 그러니까 잘 되고 나서 걱정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 처리가 굉장히 이제 느린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이게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여러분한테 불리한 일이 뭐 만약에 생겼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그게 프로세스 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시간이 충분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천천히 해결을 해도 여러분들이 진짜 큰 범법이나 뭐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이 나라에서 뭐 쫓겨나가거나 이 나라에서 불합리한 어떤 그런 거를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저는 하여튼 코비드 걸렸었지만 이제 2달 지났고요.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너무 이제 애들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요. 너무 바빠가지고 비디오를 한동안 못 찍었는데 앞으로는 또 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